이번에 자기가 조그마한 실수로 법원에 잘못 들어가서 그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지금 경찰서 유치장에서 있지만 이제 나는 알았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반국가 세력이 어떤 자들인지를 알게 됐다. 이번에 이 사태가 2030이 사실은 굉장히 중심에 있습니다. 뉴데일리 기사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공정에 예민한 2030 민주당의 불공정 정치 갑질에 폭발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2030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대해서 지지하는 지지율이 3에서 7% 상승했다는 거예요. 특히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청년층이 분노하고 공정과 자유를 건드렸다. 이번에 어제 제가 말씀드린 66명 그 구속영장 청구된 66명의 절반이 2030입니다. 절반을 넘습니다. 50몇 %니까. 그 중심에는 청년 우파가 있다. 이 중앙일보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법원 난입, 여당 지지율 급등, 그 중심에는 2030 청년 우파가 있다. 이러면서 이 기사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 청년 우파들이 문제다. 거의 극우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폭도다. 이런 식으로 언론이 갈라치면서 고립시키려고 하고 있죠. 이 성공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땐 100%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왜? 세상은요. 역사는 되풀이 되거든요. 이 페이스북 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그 페이스북 그 링크 한번 올려주십시오. 이번에 그 법원 안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연행되어 가지고 서울 강서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청년이 이제 석방이 됐어요. 석방은 됐지만 아마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이 청년이 쓴 글이 페이스북에서 지금 인기입니다. 충격을 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저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쭉 밑으로 내리시면은 저는 저 게시물이거든요. 쭉 내려가시면은 저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예, 너무 많이 내려갔다. 예. 저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예, 여기네요. 언제부턴가 이 땅의 민주는 공화를 위협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쓰는 단어를 보십시오. 벌써 수준 높죠. 이 청년들이 그냥 어리버리한 청년이 돌아다니다가 사람들 우르르 몰려 들어가니까 막 자기도 모르게 군중심리에 끌려서 들어간 청년이 아닙니다. 생각이 똑바르게 잡혀있는 청년들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언제부턴가 이 땅의 민주는 공화를 위협해 왔습니다. 이는 특정 정당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정치는 사회에 선행하며 뭘 할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회 변화에 뒤처져서 퇴행적으로 후행하면서 가진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지 정하게 급급했습니다. 다수의 의사결정을 우리 사회를 이득 보는 집단과 손해보는 집단으로 갈라놓았고 그렇게 모두를 이롭게 한 공화 이념이 민주적 권력에 의해 훼손됐습니다. 저는 이 반쪽짜리 민주공화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면서 멸시해 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나라가 싫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저는 틀렸었습니다. 민주적 권력 안에 용인되어 우리 사회 공화를 위협한 수많은 정책과 입법이 사실은 반국가 세력의 이적 행위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민주적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계엄을 통해서 대통령이 국민께 알리고자 한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반쪽짜리도 아닌 가짜였습니다. 소수적인 것이 항상 소수가 아니듯이 다수적인 것 또한 항상 다수는 아닙니다. 본디 왕따를 주도하는 세력은 소수인 겁니다. 반국가 세력은 먼저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지금 언론에 대해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정권은 세무조사와 과징금을 빌미로 주요 보직 인사에 개입했습니다. 언론은 국민이 보낸 공정과 신뢰의 권위를 문화사상적 권력으로 치환해서 정보를 통제하고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그렇게 소수의 가해자들은 온 사회를 침묵의 동조자로 만들며 국가를 병들게 했습니다. 세대 간의 분열을 야기하고 개인에게 자주적 성취 대신에 정책적 의존을 종용하고 특정 집단의 차별과 피해의식을 주입해온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이력이 바로
반국가 세력의 증거입니다. 이 나라의 구성원은 눈부신 산업화와 자랑스러운 민주화 세대, 그리고 한반도 역사상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은 청년 세대입니다. 자신있게 말하건대 오늘날 대한민국의 패단은 애국 국민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국가 시스템을 장악해온 반국가 세력은 민주주의를 마비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유튜브와 SNS가 이러한 진실을 유통했고 대통령 지지율은 과반이 넘었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의 차이는 수십 배가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짜뉴스는 신념을 만들지 못합니다. 신념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탄핵 찬성 집회에 사람들이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 추운 겨울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분명 분별하지 못하고 빼앗긴 주권을 스스로 복권하지 못하는 이걸 추운 겨울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본인이 옳다고 믿는 신념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본인은 주어진 처벌에 순응할 것입니다. 이런 행동의 결과를 충분히 예상치 못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는다면 저는 순간의 치기로 많은 것을 잃겠습니다. 하지만 얻은 것도 있습니다. 저는 시민으로 거듭났습니다. 생각했고 행동했습니다. 앞으로 더 그럴 것입니다. 보다 행동을 숙고하고 철저히 준법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시민이 되는 순간이 대통령이 바라는 제2건국이 되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애국자가 될 것입니다. 2025년 1월 19일 강서경찰서 유치장에서. 이게 지금 이번에 경찰에 연행되었던 애국 청년이 쓴 글입니다. 똑똑하죠, 여러분. 똑똑합니다. 우리가 우리 애들을 잘 키운 거예요. 정말 똑똑하죠. 이 학생의 글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애국 반국가 세력이라는 자들이 민주주의라는 권력을 독점하면서 여론 권력을, 언론 권력을 장악하고 등등의 국가 권력을 탈취하다시피 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민주주의를 정말 옥죄고 있다. 이 자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번에 자기가 조그마한 실수로 법원에 잘못 들어가서 그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지금 경찰서 유치장에서 있지만 이제 나는 알았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반국가 세력이 어떤 자들인지를 알게 됐다. 그리고 태극기 집회라면서 냄새나는 어른들 모임이라면서 꺼려했던 그 자리가 바로 결국은 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애국자들의 모임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야. 대한민국을 망치는 그 반국가 세력은 그동안 민주주의와 언론 권력이나 이런 것들로 치장되어 있으면서 화려하게 보였지만 결국은 그 자들이 반국가 세력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불이익을 감수하겠다고 하지만 이제 애국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걸 말한 겁니다. 정말 공감이 되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이 많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꼭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